제가 발표할 내용은 CBDC 규율 체계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의뢰를 받았던 제목은 스테이블 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 시작되려면 어쨌든 CBDC라는 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격인 형태가 CBDC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네, 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이죠. CBDC라고 하고요. 제가 사실 지크립토에 합류하기 전에 농협은행에서 그 R&D 센터장을 하면서 CBDC 플랫폼 구축을 직접 했기 때문에 관련된 히스토리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DC 정의는요, 다 아실 텐데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정부가 발행하는 현금과 동일한 법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법정 화폐 이렇게 표현하죠. 먼저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법화성입니다. 일단 그 강제 통용력을 인정받는 화폐라고 할 수 있고요. 정부가 이제 독점적으로 발행한다는 부분이 좀 스테이블 코인과는 좀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네, 그리고 CBDC의 특징인데요. 그 전체 특징을 다 보기보다는 이 중에 오늘 사실 이 세미나의 목적이 이용자 보호와 감독 체계 구축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보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AML, Anti-Money Laundering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자금 세탁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의미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슈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는 의미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따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금 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혹은 개인정보 보호와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찾아야 되겠죠. 아래 보시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결국은 자금 세탁 방지를 하기 위해서 추적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겠다라는 의미이긴 한데 사실 일부분에 대한 이 지하경제 때문에 일반인의 개인정보까지 추적을 당해야 된다는 불편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그림은요, 사실 CBDC 운영 방식에 대한 그림인데 사실 한국은행이 발표를 한 게 거의 몇 년 전부터 이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요 그림은 최근에 약간 변화의 기조가 있고요. 해서 두 달 전경 됐을 텐데요. 한국은행 CBDC 팀장이 직접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제가 캡처를 했던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거액 방식의 거래인데요. 이건 은행 어떻게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뱅크 B 어카운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계좌가 중앙은행에 속속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용기관의 당좌 예금 계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어카운트에서 차감을 하고 어카운트 레저를 통해서 토큰이 발행되고요.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시 환수가 되게 되면 뱅크 B 어카운트의 계좌로 증가가 되는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액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소액의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액 방식은 유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직접 운영과 간접 운영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혼합형으로 많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운영은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이 모든 걸 다 하는 거고요. 간접 운영 형태는 CBDC 발행과 소액 지급을 민간기관이 하는 형태, 거액 결제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하는 거죠. 그래서 혼합형인데 이 혼합형의 그림이
최근에 가장 은행들과 활발하게 한국은행이 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행 자체는 한국은행에서 하고 민간 기관, 그러니까 참여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 한국은행에서 자기 메인넷 안에서 발행해주는 형태, 은행에 카스터마이즈가 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요. 이 형태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 그림 또한 한국은행에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한국은행 그림이 있죠. 네, CBDC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 있고요. 왼쪽에 이제 참가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메뉴에 있는 가상 소액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유통을 맡게 되는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맡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려면 중요한 거는 지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지갑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은행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면 이 전자지갑을 통해서 CBDC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뭘로 할 것이냐,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네. 네, 한국은행과 지금 은행 간에 그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은행들이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은행에 제안해서 일부분을 내년에 모델을 진행해 보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온라인 전자지갑이죠. 요거는 이제 온라인 형태가 있고 매체 저장 형태 두 가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결국 이제 원장이 필요할 텐데요. 원장은 이종 분산 원장, 이 개념은 아시다시피 상호 운영성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의미이죠. 요 관련된 부분,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CBDC 원장들이 있고요. 다음에 결국 그 해외 은행들과의 어떻게 보면 그 결제 관련된 부분들이 연계가 되게 되면 결국은 국가 CBDC 분산 원장이 또 따로 필요할 겁니다. 이런 관련된 부분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과 시스템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렇다면 한국은행 중심으로 해서 메인넷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사실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기반으로 1, 2차 그 모의 실험을 다 진행을 완료를 했고요. 진행을 다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게 아마 내부적으로 판단이 됐고, 그렇다 그러면 그 장단점을 경험한 걸 가지고 결국은 그 장점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형태의 메인넷이 필요할 텐데요. 이 형태는 결국은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혼용한 방식,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이제 디지털 월렛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겠죠.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 주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 기술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예. 또한 세 번째,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총량 관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관련 부분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FTX 파산 사태를 통해서 그 거래소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결국은 POR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Proof of 그 Reserve라고 하는 총량 증명, 총액 증명, 잔고금 증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조치사항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된 부분과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총량 관리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용자 보호에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법안 내용에 기술로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조치사항에 해당되는 형태로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또 준비하고 있는 그것들과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한국은행 중심으로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CBDC 연계 플랫폼,
그다음에 또 그 플랫폼이 CBDC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은행권 자체에서는 자체 레거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그 시스템이 대외적인 바깥에 있는 다른 블록체인 시스템과 연계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이종 체인 간의 연계,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말씀드렸던 멀티 월렛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월렛은 왜 중요하냐면 은행들이, 전통금융들이 지금까지 영업의 중심은 다 계좌 중심이었습니다. 어카운트 중심이죠. 따라서 계좌를 얼만큼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업 관건인데요. 결국 앞으로 토큰 이코노미 형태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월렛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월렛이 바로 계좌와 대치되는 형태. 그러니까 앞으로 월렛을 얼만큼 개인을 확보했느냐가 어떻게 보면 은행의 승부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에 맞는 정보 보호 관리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은요, 사실 한국은행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모의 테스트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그걸 좀 위트 있게 넣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글로벌 추진 현황인데요. 좀 이슈화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모의 실험 단계 국가에 포함되어 있죠. 이 중에 주목할 부분이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은 이상하게 블록체인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진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재밌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또한 아주 굉장히 진심으로 해왔죠. 최근 같은 경우는 홍콩을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전초기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전에는 기조가 완전히 달랐죠. 전혀 가상자산에 관심이 없는 척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 관련된 부분과 연계된 부분들에 대한 시도가 좀 있고, CBDC 같은 경우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왔고요. 그만큼 노하우도 굉장히 축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구는 적극적인데요. 도입은 아직도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다만 미국만이 갖고 있는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국가 CBDC 동향인데요. 프랑스 쪽이 있고요. 특히 이제 BIS 같은 경우는 국가 간 CBDC 거래 실험들을 성공을 했고요. 또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해외 송금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부분도 지금 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추진 현황은 좀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현재 2단계까지 완료를 했고요. 현재 은행들과 협의 중인 내용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레이어 2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메인넷들이 좀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스케일러빌리티 쪽 확장 기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관련된 부분도 2단계 모의 실험 테스트에 포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있고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앞에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CBDC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은행법을 좀 손을 봐야 되는데요. 한국은행과 준화에다가 이제 CBDC를 추가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법화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CBDC는 물건이 아니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령에 대한 재개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특이한 점은 전자금융 거래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전자금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 예. 미카는 당연히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 이 두 가지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용자 보호 측면을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해 주는 부분하고 다음에 이용자의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 브릿지 역할을 하는 CBDC의 그림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